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했는데요. 이걸 본 구례군이 지리산에도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례군은 1990년부터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관광 산업과 함께 장애인, 노약자도 지리산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그동안 환경 파괴 논란이 일면서 환경부는 계획을 4차례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구례군이 그동안 중단됐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리산 온천 지구에서 노고단 종속대까지 3.1km 구간에 38대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용역도 발주할 예정인데 만약 이번에도 정부가 막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해서 또 보류가 된다 하면은 저희들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구례군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전라남도도 별도의 팀을 꾸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례군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시 우리 전라남도도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공사 과정에서 자연훼손은 물론 야생동물의 생존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악산의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됐다는 사실이 지리산에 들어설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서로 하겠다고 할 경우 과연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주무부처로서 환경 파괴부로서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구례군은 올해 용역이 끝나는 대로 케이블카 신청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제시한 일제강제징용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등은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 긴급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날이자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진정으로 통절하게 반성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아이파크 아파트 철거 작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마련한 계획으로는 안전사고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철거 전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에 안전을 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리막으로 꽁꽁 가려진 39층짜리 아파트가 도심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철근은 얼키설키 쌓여 있고 아파트 상층부에 뚫려 있는 수십 미터의 구멍은 붕괴 사고의 참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그냥 답답하고 솔직히 이제 철거는 한다는데 언제 한지 안 한지를 모르겠어요. 제 뒤로 이미 안정화 작업이 끝난 아이파크 아파트 201동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당초 이달부터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2달가량 미뤄지게 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해체 계획서와 안전관리 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서구청의 최종 승인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6일 열린 해체위원회 심의에선 벽을 뜯을 때 사용하는 굴착기의 작업 반경을 다시 고려하고 콘크리트 상판의 강도를 확보하라는 등 200건에 가까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또 잔해물을 지상으로 내릴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타워 크레인의 지지력을 보강하는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보안 조치들도 반영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39층 고층 건물에서 해체를 작업을 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아파트 내부에서 해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은 유례없는 상황인 만큼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 오는 10일까지 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뒤 승인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무너진 201동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 철거는 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202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내일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일인데요. 금품 선거로 혼탁하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현직 조합장들이 임기 만료와 함께 수천만 원의 특별 공로금을 챙겨가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현직 조합장 스스로 공로를 주장하는 형국인데다 마치 불출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처럼 보여 논란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합원 1000여 명에 달하는 해남군의 한 농협입니다. 이 농협조합장 여모 씨는 지난해 이사회에서 조합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특별 공로금 안건을 올렸습니다. 3선 도전 의사를 밝히며 선거를 준비한 현 조합장의 불출마로 이 조합은 무투표 당선 지역이 됐습니다. 조합장은 지난 8년간 조합 규모를 2배로 키웠고 불출마로 인해 지역의 갈등 요인을 줄인 점을 가장 큰 공로로 꼽았습니다. 무투표로 이렇게 선거가 되면 우리 협동조합이 발전하는 데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불출마를 했었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런 거대. 오는 20일 퇴임하는 조합장에게 특별 공로금 지급이 의결된 곳은 해남군에서만 3곳, 나주와 보성 등 전남 지역에서만 10여 곳에 달합니다. 모두 재선 조합장이 3선 도전을 하지 않는 농협으로 수협과 산림조합은 없습니다. 액수도 대부분 6천만 원으로 일률적입니다. 조합원은 퇴직금이 주어지는 상임 조합장에게 추가 보수를 주는 것은 지나치고 불출마에 대한 보상이어서 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임원 보수를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의원총회 비용도 최소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에 달해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한두 푼씩 출자를 해서 만든 조합인데 투자회사 같이 이렇게 가면서 너무 공로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규정이 없는 특별 공로금 지급 문제가 지역 농협의 경영권을 둘러싼 논란과 잘못된 관행으로 정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와 전남 200명의 농수산림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내일 광주와 전남 29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광주 25,314명, 전남 27만 8,274명의 조합원은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 투표소에서 조합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역 농수축협 등은 모두 200개소로 광주에서는 2곳, 전남에서는 52개 조합에서 1명만 후보자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됩니다. 가뭄 속에 광주에서는 영산강 물을 식수로 끌어다 쓰기 시작했죠. 전남 동부권에서는 섬진강 물을 공업용수로 끌어 쓰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민물의 염도가 높아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50년 넘게 섬진강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도상재 씨.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에 양상추와 수박 농사를 망칠까 걱정입니다. 지하수를 끌어다 농업용수로 쓰는데 섬진강물 염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입니다. 이 섬진강이 짧아갖고 자꾸 이제 지하수가 요리 짧은 물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마을이 전체 한 5분의 4가 지금 짧아서 농사를 못 질 정도고. 가뭄에 강물이 줄고 짠 바닷물이 밀려오니 생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섬진강 일대는 제첩 등 어패류 채취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인데 어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염도가 짙어지. 그러니까 폐첩이 안급 부르고 폐사를 해버리지. 바다가 부르면 저 위에까지 낙지가 넌데를 잡히고 감생이 같은 말할 것도 없고 진작 잡히고. 심각한 가뭄으로 여수광양 국가산단 가동까지 차질을 빚을 상황에 놓이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시 섬진강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농어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염해 대책 마련과 협의체 구성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당장 실효성 있는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전남 최대 식수원인 주암댐 저수율은 20%, 저수량도 1억 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댐 저수량은 운영을 시작한 1991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뭄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또 시민분들께서 이제 용수 감량이라든지 그 실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물절약 그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고 당분간 큰 비 소식까지 없어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절수동참 홍보와 물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뇌종양이나 뇌졸중 등의 질환은 복잡한 뇌구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과기원 연구팀이 극소 입자를 자유자재로 움직여 치료가 필요한 뇌 부위에 약물을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질환 환자에게 포함된 주사를 놓자 혈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뇌 부위에 도착합니다. 혈관에서 빠져나온 나노로봇이 치료 약물을 방출해 해당 부위를 치료합니다. 나노로봇을 이용해 뇌질환을 치료하는 모습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은 머리카락 굵기의 약 5,000분의 1 크기인 나노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또 농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기 입자 영상, 즉 MPI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이 장비로 사람의 머리까지 측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기술이 머지않아 상용화되면 복잡한 뇌구조 탓에 치료가 쉽지 않았던 뇌종양과 뇌졸중 등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뇌질환 부위에 약물이 그쪽 부분만 이제 가는 거죠. 약물을 이제 필요한 만큼만 넣어서 딱 원하는 부위에 약물이 도달해서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예.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하는 나노입자가 치료 약물을 담고 있는 운반체를 뇌질환이 발생한 곳까지 움직이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원래는 쥐약 소형 동물에게만 상용화된 기술인데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된 건 세계 최초입니다. 기존에 이제 약물 같은 경우에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의 양이 가서 치료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사실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는데요. 연구팀은 이 같은 기술이 의료기기 등으로 상용화가 되기까지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양 매화축제 기간 동안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선보입니다. 광양시는 오는 10일부터 5차례에 걸쳐 매화축제장 일원에서 전문 예술단체 등 27개 팀이 대중음악과 전통 국악, 댄스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순천 광양축협과 한우협회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매화축제장 내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열고 한우를 30% 할인 판매할 계획입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는 지난해 11월 평동산단 내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근무 중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공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증거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거쳐 공장장에게 최종 안전조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표 등을 입건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정당 홍보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반쯤 광산구 수안동의 한 사거리에 걸린 진보당 홍보 현수막이 불에 그을려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진보당 현수막이 고의로 훼손됐다는 피해 신고 접수가 잇따른 바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산불 발생이 크게 늘면서 전라남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산불 비상대책회의에서 전남도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도청 공무원 시군 전담제 실시와 산불 감시요원 집중 배치 등을 지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